안녕하세요, 곰쌤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릴 툴은 바로 영어 교육론에 관한 툴입니다. 지금까지 영어 교육론에서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실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제 툴도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출제되는 PLLT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이 많이 출제되는 TBP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제가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PLLT, TBP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책에서만 정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책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따로 정리를 해둔 자료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어 교육론의 대표적인 출제 경향 중 한 가지인 이론적인 부분은 대부분 PLLT 파트에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기입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문제 상황에서 해당 이론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고 그 이론이 어떤 이론인지,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기입형 형식으로 쓰게끔 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 영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얼마나 잘 암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두 번째 출제 경향으로는 실제적인 부분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실제적인 교실 상황이 주어지고 그 교실 상황 속에서 어떤 영어 교육론적인 개념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교육론적인 개념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암기력뿐만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용력과 그리고 왜 그 개념이 적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은 키워드 매핑이라는 방식인데요. 이 영어 교육론의 툴은 지금까지 제가 공유해드린 툴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키워드 매핑의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 둘 다 어떻게 됐던 간에 키워드를 잘 알고 있어야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변을 써 내려갔을 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툴을 살펴보면 이렇게 노란 글씨로 카테고리가 나와 있고 그 아래 작은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네모 표시가 된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 즉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거나 직접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네모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모로 표시된 단어를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고, 알고 있었더라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나가면 영어 교육론 부분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정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는 직접 네모 표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네모 표시를 지우셔도 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출제가 된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실제로 기출된 개념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부분이 있죠. approximation이라던가 literal translation, 이런 부분들, non-verbal signals, 이런 부분들은 직접 출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 나가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PLLT에 관한 부분이고, PLLT에 관한 부분은 기입형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될 부분은 TBP인데요. TBP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어 교육론적인 개념을 적용해서 교실 상황에서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실제적인 한국 교실 상황이 등장하고 그 교실 상황에서 그 교사의 티칭 방식이 어떤 방식에 의거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게끔 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설명을 잘 하려면 키워드를 여러분들의 답변에 잘 녹여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키워드에 네모 표시를 다 해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교육론이라는 게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어 교육론의 큰 흐름의 변화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 개념을 이해해 나가시는 방식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트렌드의 영어 교육 방식은 구성주의와 학습자 중심의 교실 환경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것과 반대되는 부분들, 학습자가 직접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 학습자 중심의 교실 환경이 아니고 교사 중심의 교실 환경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구성주의와 구성주의가 아닌 것들, 학습자 중심과 학습자 중심이 아닌 것들,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키워드를 여러분들의 답변에 어떻게 녹아낼 건지 이 부분을 고민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툴 활용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시험을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